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초등 임용고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내년 1, 2월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3, 4, 5, 6, 7, 8, 9, 10, 11월까지 강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주로 포인트는 1, 2월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월에 이론 뽀개기 강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론 뽀개기 교재 내용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등 임용고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영역이 또는 공부를 해야 될 교재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걸 보려면 먼저 이 문제가 교육과정 문제인지 교과 교육론 문제인지 지도서 강론 문제인지 제일 먼저 출제 근거를 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자료에 1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출제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에서 제시해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교과별 교육과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교과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어과, 체육과 하면 국가 수준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체육과 교육과정을 제시하겠죠. 자, 그게 이제 교과별 교육과정 원문을 국가에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원문을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잘. 그래서 뭐가 아주 중요하냐면 여기 제시한 해설을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은 별도로 제시된 게 아니라 교육과정 연수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검정지도서 총론을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러한 자료를 참고해서 교과별 교육과정 원문에다가 개정 방향, 개정 중점 또는 삭제되고 추가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임용고사의 출제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도 3페이지와 5페이지 보면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체육과를 예로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과학과 이러한 교육과정을 제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설계 파트에 보면 교과 역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 자, 목표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그 다음에 성취기준, 내용체계표, 교수학습 평가 등등 여러 가지로 쭉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취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고 성취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내용체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취기준 내용체계표가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것들인데 자, 일단 어떤 식으로 한눈에 보기가 좋냐면 역량, 목표, 교수학습 평가 같은 경우는 영역별, 즉 예를 들면 국어에서 예를 들어보세요. 국어에서 듣기 말하기의 목표, 듣기 말하기의 평가, 듣기 말하기의 교수학습 방법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것은 사회과를 예를 들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지도서 총론을 체계화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한 과목에 1교과에 여러 가지 검정 지도서가 있기 때문에 지도서 총론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는 중복 또는 뭐 어떤 거에는 없는데 여기는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은 중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추가되어 있는 즉 다른 출판사에는 제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맨 뒷부분에 부가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중복되는 걸 중심으로 이제 보충해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20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I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재에 어떻게 했냐면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서 웹 실감형 자료를 제공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해야 될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증강현실과 관련된 웹 실가명 자료를 제가 QR코드를 제시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면 직접 그 실가명 자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 내용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내용을 구성했냐면 수업 중 질문 내용 수록이란 건 뭐냐면, 자,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올해도 수업했고 작년에도 수업했겠죠. 그럼 거기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실제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 내용들을, 자, 대개 선생님들 질문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 자체를 이번 교재에는 제가 수록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과 지도서 강론과 연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암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과정 내용을 그 자체로서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금방 선생님들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강론과 접목시키는가가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교과서를 보고 이것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어떠어떠한 내용들로 접목되어 있구나. 수학적 사고에서 귀납과 연역이 있다면 이것은 그러면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서 삼각형을 지도할 때 어떤 식으로 접목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게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 2월 교재에는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대상으로 제가 쭉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목록에 의해서 제가 예로 제시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별 기출문제를 보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육교과를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출분석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선생님들 만든 건데요. 일단 선생님들 임용고사의 출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교육과정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과정 부분,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 강론 이렇게 선생님들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교육과정과 지도서, 총론, 강론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서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출을 볼 때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자세한 것보다는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강론 등등이 골고루 체육과는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교과는 총론 중심, 어떤 교과는 강론 중심, 어떤 건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쭉 한번 우리가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 이런 식으로 출제 연도, 그 다음에 교육과정, 총론, 강론, 세부사항 등등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뭘 봐야 되냐면 선생님들 우리가 제일 먼저 교육과정 원문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원문에 대한 해설을 봐야 된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교육과정 선생님들 원문을 보기 전에 교육과정의 차례입니다. 차례. 그럼 이 교육과정의 차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2 개정교육과정 교과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설계의 개요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의 개요. 그 다음에 성격 및 목표, 성격, 그 다음에 무엇, 목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 그럼 내용체계에는 이제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등의 하위 요소로 제시가 되어 있고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 평가. 자, 이것은 국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모든 교과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제일 처음에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그 다음에 성격 및 목표, 그 다음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는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이 2022에서 뭐가 됐다?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설계의 개요에는 선생님들, 자, 모든 교육과정은 총론과 서로 결부가 되어 있어. 총론이라는 건 2002 개정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죠. 이번에 총론에서 나왔던 용어가 이 설계라는 용어가 나왔잖아. 설계. 그럼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각 교과 역량들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제시되는 거야? 설계. 그럼 모든 교과목의 설계는
명확히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성격의 목표,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평가 이 내용으로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체육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제시된 우리가 방금 제가 말했던 원문입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고 설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원문인데 실제 선생님 원문에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그냥 뭐로 되어 있냐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관리, 신체활동, 문화, 향유 이러한 것들은 제가 중요한 내용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추가해 놓은 것들입니다. 색을 지금 제시해 놓은 것들이죠. 근데 이것만 읽어서는 사실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정리해서 연수자료라든가 또는 검정지도 총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해설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초등체육교육의 방향과 특징 이런 식으로 특정 출판사에 있는 내용들 교육과정 연수자료들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교재에다 제가 수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개정의 방향과 개정의 중점이 임용고사 출제에서 굉장히 뭐한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2022 초등체육교육과정의 방향입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들 자, 움직임 욕구를 실현하는 뭐 중심이다? 놀이 중심이야, 놀이 중심.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 움직임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 움직임 기술은 이동, 비동, 무엇, 조작 운동을 기본 움직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체육과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놀이를 통한 교육과 그 다음에 무엇, 이동, 비동, 조작, 움직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동, 비동, 조작. 자, 이동 운동은 달린다야. 자, 중심을 이동하는 거 맞죠? 근데 빨리 달린다. 이게 뭘까? 노력이가 노력. 빨리. 천천히 빨리 달린다. 노력.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이건 뭐야? 공간이야. 친구와 손을 잡고 달린다. 이게 뭐가 돼? 관계.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움직임과 관련 지었을 때 움직임과 관련된 그 라반의 움직임 개념 틀 속에서 이걸 바탕으로 신체, 공간, 노력, 관계라고 선생님들 제시되어 있죠. 그럼 이걸 여기 밑에 봐봐 이제. 조작 움직임, 축구게임. 축구게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공과 사람의 뭘 생각할 수 있어?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공을 움직일 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공격수끼리 관계, 빠르게 주고받는, 빠른다, 노력, 상대 진영, 공간을 침투하겠죠. 그러니까 움직임 기술의 움직임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체육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정 주소들을 보면 또 움직임 요소로 신체, 노력, 공간, 관계라고 있고 모습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습. 자, 그럼 이거야 선생님들. 우리가 사계절을 표현해야 돼. 그럼 체육은 뭘로 표현해야 될까? 신체, 공간, 노력, 관계, 움직임을 통해서 사계절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요 모습 있잖아. 이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야? 움직임 요소를 바탕으로 한 신체 활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신체 활동의 모습과 이걸 연관 짓는 거야. 신체, 노력, 공간, 관계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무겁게, 가볍게, 빠르게, 느리게. 이건 뭐야? 노력. 공간은 왼쪽, 오른쪽, 직선, 지그재그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선생님들 실생활과 연계된 것 또는 뭐 통합적인 전인교육 등등을 강조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왜?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출제 방향을 선생님들 파악할 수 있어요. 또 거기 보면 체육과 교육과정의 외적, 내적, 개정, 중점 등등이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막무가내 무조건 원문을 볼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교육과정 원문을 보면 훨씬 뭐 할까요?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럼 제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는 게 있으면 분명히 앞에서는 선생님들 이런 표가 있었어 없어? 없었죠. 그럼 제가 이것은 선생님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문장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눈에 이게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들 쭉 시각적으로 선생님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선생님들. 활동적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여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보면 또 밑에 신체활동 역량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체육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체활동 역량이야. 뭘 통해서? 신체활동, 움직임을 통해서. 그럼 좀 전에 선생님들 움직임 요소 뭐 기억나요? 신체, 공간, 노력, 관계 기억나시죠? 이걸 통해 이 세 가지 것들을 길러주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 교재를 다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임용고사 선생님 기출문제예요.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표현 파트고 네 가지에 뭘 물었습니까? 움직임 요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 뭐라 그러면 계절의 모습과 관련된 움직임 표현 요소 두 가지를 적용해서 표현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 문제는 뭐하고 똑같냐면 개정의 방향에서 선생님들 제시는 무엇? 계절의 변화에 관련된 모습을 주고 요소를 써라. 아니면 요소를 주고 모습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선생님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를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다? 해설의 해설. 해설을 공부할 때 개정의 방향, 개정의 중점, 추가, 삭제 등등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이 외에 추가, 삭제와 관련되었을 때 어떤 걸 선생님들 기억해 볼 수 있냐면 수학과에 점의 이동 추가됐었죠. 올해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국어과의 선생님들 겹받침의 발음이 추가되어 있었죠.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교육과정의 방향, 개정의 중점과 연관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표, 역량, 목표,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등등은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를 예로 들을게요. 사회과의 선생님들 교육과정 원문입니다. 여기 개요 파트 보시면 선생님들 개요 파트에 이런 식으로 창의적, 비판적, 문제결력, 의사결정, 의사소통 및 협업,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교과에 뭐가 있냐면 역량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량이.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성격 및 목표 파트를 봅시다.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역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나와 있죠. 창의, 비판, 문제 해결, 의사소통, 협업, 정보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옆에 보면 목표라고 있죠. 목표를 보시면 또 여기 봐봐요. 여기. 정보 획득, 분석, 조직, 공동체,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 능력. 방금 전에 봤던 뭐하고 좀 용어가 비슷합니까? 그렇죠. 이 역량과 용어가 비슷하죠. 자, 그 다음 교수학습 및 평가를 보면 또 평가를 봐봐. 평가 여기. 여기 보시면 정보 수집 및 탐구, 의사결정, 비판적, 의사소통, 참여 기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방금 전에 봤던 역량, 목표, 평가에 나온 용어들이 뭐예요? 비슷비슷하잖아, 선생님들. 그럼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이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보면 또 지식, 과정, 기능, 가치도가 제시가 되어 있지, 평가에. 자, 그러면 평가가 지식, 과정,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면 목표도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의 목표를 보면 여기 보면 지금 가나 다 1, 2, 3, 4, 5, 6이 있는데 1번부터 4번이 지식 이해고 얘가 기능, 능력, 얘가 가치, 태도를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목표와 평가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뭐 해보자? 그렇지. 모아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페이지에 선생님들 모아서 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구조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즉 해설 파트를 보면 방금 전에 봐봤습니다. 방금 전에 성격 및 목표에 역량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역량.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하고 헷갈렸죠? 과정, 기능, 목표하고 헷갈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목표가 있고 얘는 선생님들 또 어디하고 헷갈렸죠? 그렇지. 평가의 방향에 과정, 기능과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페이지 이렇게 정리해 둠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리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들 지식, 이해, 또 가치, 태도, 과정, 기능이 있었는데 방금 제가 과정,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럼 또 지식, 이해에 사실, 개념, 일반화라는 게 있으면 제가 교과 교육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사실, 개념, 일반화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교육 과정 내용과 교육론, 강론, 교과서 등을 접목시켰습니다. 가치 태도도 선생님들 마찬가지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선생님들 국가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그럼 국가 사회적 요구에 비추었을 때 무슨 가치? 바람직한 가치야. 개인적 요구에 비춰 무엇? 합리적인 가치나 태도를 형성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체계화시켰다는 겁니다. 또는 선생님들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보면 과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좀 전에 과정 기능이 나와 있으면 어디에 또 과정 기능이 나와 있었냐면 평가에도 나와 있었고 또 과정 기능이 있으면 이 과정 기능은 그냥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등등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요. 실제 시험은 그럼 탐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수업 지도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형도에서 평야를 주로 어디에 발달했는가 조사해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도입, 전개, 정리의 가설 설정, 탐색, 정보 수집 및 분석 등등 수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탐구학습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사회과의 목표, 기능 능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탐구 능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 기능 능력의 목표 중 기능 능력과 관련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해 뭐 나왔어요, 선생님들? 의사결정력 나왔잖아요, 선생님. 이게 바로 의사결정 학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야.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교수학습 모형과 서로 접목시켜보는 것들입니다. 같은 맥락이었어요, 선생님들. 또 이런 역량가 선생님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교수학습 방향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고차적 사고력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임용고사도 고차적 사고력이 나왔거든. 그럼 여기 보면 창의적, 비판적,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메타인지와 같은 무엇 고차적 사고력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고차적 사고력도 또 뭐하고 헷갈려? 역량과 혼동스럽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목표의 기능 능력을 설명했으면 이제 고차적 사고력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놨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중등 기출을 선생님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의 기능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모형이 있었죠. 마찬가지 이것도 의사결정력 탐구력이면 이걸 길러주기 위한 수업 모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차적 사고력 학습에 탐구학습. 그럼 무슨 학습이야? 탐구학습이니까 탐구 능력이겠지.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탐구학습을 보게 해주고 고차적 사고력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뭘 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목표 중에 기능 능력과 관련된 목표를 써라. 답은 똑같아요. 이게 올해 의사결정학습과 관련지어 문제해결 학습을 주고 그랬지. 의사결정력을 물었습니다. 문제해결이든 의사결정이든 대안을 선택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달성해야 될 최상위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교수학습 모형과 연관을 지어야 돼. 근데 사회과는 목표가 지식, 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그러면 수업 모형도 지식, 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기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건 선생님들 모든 교과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생님들 나름대로 모든 걸 선생님들 구조화시켰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 구조화시켰냐면 제가 검정 지도서가 중복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그걸 또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모든 출판사에서 수학적 지식 형성에 나타나는 특성을요. 여기 보면 추상화, 또 형식화, 이상화, 일반화, 그다음 특수화, 그다음 뭐 개통성, 논리성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개통성, 논리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말고 뭐가 나와 있냐면요. 수학적 사고방법에 뭐가 있냐면 직관적 사고, 논리적 사고 또는 옆에 가역적 사고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귀납적 또는 무엇 연역적 사고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유추적 사고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수학적 지식과 사고에 거의 선생님들 모든 교과가 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특정 지도서에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지학사다 또는 무엇 비상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역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기호화 사고라는 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통합적 사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에는 없고 비상교육에만 기호와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통합특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다른 건 중복 반복되고, 물론 시험은 중복되는 내용들을 더 잘 물어보겠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수학적 모델링이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거든요. 그럼 기존 국정지도서에서 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모델링은 선생님들 보면 지학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렇게 수학적 모델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델링의 절차가 지학사에 나와 있는 거, 아이스크림 나와 있는 거, 또 얘도 아이스크림도 나와 있고,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들은 또 다 모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제시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실감형 콘텐츠를 선생님들 제시했다고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 같은 경우 보면 교육과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서 선생님들 여기 보면 가상 또는 무엇? 증강현실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저도 에듀넷, 일일이 선생님들 저도 교육부 자료를 보면서 웹 실감형 자료를 선생님 찾아놓은 거예요. 사회체험, 단열주택, 일반 생태계 구성. 그럼 사회체험, 여기는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 보십시오, 선생님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실제 사회가 나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게 디지털 소양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디지털 소양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고, 어떤 안전사항이 있을 것인가, 실제로 직접 봐보자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AI 교과서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직접 우리 눈으로 보자. 보자, 그 말이야. 그리고 정말 사람이 떠있냐, 안 떠있냐. 눈으로 보는 거 다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굉장히 강조됐으니까 뭐 안전수칙, 다 이런 해설로 제가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또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공부하실 때 제가 수업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더라? 질문사항, 질문. 그 질문 상황을 바탕으로 교재 자체에 이걸 수록했다 그랬죠? 국어과를 예를 들면, 제가 국어 수업을 할 때 여기 보면 비선형적 자료의 탐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했을 때 질문을 합니다. 비선형적 자료의 탐색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수업 중 질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비선형적 자료의 탐색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선형적이라는 건 쭉 읽는 걸 말해. 비선형적인 건 뭘 말할까? 우리 인터넷에서 자료 찾을 때 뭐 해요, 선생님들? 1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갈 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뭐 해?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없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웹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선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중 질문 내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음악도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돌림노래라고 카논이 있잖아요. 그럼 또 수업 쉬는 시간에 카논과 돌림노래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또는 여기 보면 뭐 또 오스트나토. 오스트나토와 동용 진행 가락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라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제시해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제가 이런 말씀 했었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접목시켜라. 자,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악 요소거든요. 그 음악 요소를 공부하라 그러면 무턱대고 막 외워버립니다. 3, 4학년 박자, 장단, 장단의 새, 길고 짧음, 장단골, 말, 붙임새, 높고 낮음, 차례가기, 띄어가기, 식임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소리의 올림, 뭐 다양한 소리의 올림. 이걸 막무가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요소를 바탕으로 뭘 만들었느냐면 교과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실제 출제자는 교과서를 바탕을 주고 뭘 쓰라고 할까? 요소를 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악 요소와 개념, 소리의 어울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출문제. 또 이거 음의 무엇? 높고 낮음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생님, 코다이의 손기호는 선생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손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음의 뭐야? 높고 낮음을 말할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런 것들은 다 교수학습 활동과 이렇게 관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제가
이론 뽀개기에서 뭘 제시했냐면 음악 요소와 교과서를 서로 접목시켜보자 그 말이에요. 자, 방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기출문제에서. 음에 뭐라 그랬죠? 길고 짧음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4분음표, 2분음표, 8분음표가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들에게 이제 지도해야 될 게 이게 음에 뭐야? 길고 짧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게 선생님들 4분음표가 나와 있죠. 이건 뭐야, 선생님들? 8분음표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죠. 여기 보면 8분음표가 지금 두 개면 4분음표 하나하나씩 해서 4분의 몇 박자가 되는가, 선생님들? 2박자가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끊어주면 선생님들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게 지금 뭐야? 강약.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박자는 우리가 리듬과 관련했을 때 강약이 뭐야? 반복일 거 아니야. 그래서 강약 2박자, 강약약 3박자, 강약, 중강약 4박자, 강약약, 중강약약 6박자. 이게 가장 선생님들 기본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강박, 약박 4분의 2박. 자, 이런 교과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박이 있고, 그 다음에 박자가 있으면 박자는 강약의 반복이 되라고. 3대림의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악보를 보고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 음악에 리듬 박자가 있으면 전통음악은 뭐가 있을까? 장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요렇게 참새야 이 나오면 무슨 장단? 자진몰이 장단.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과서의 악보를 보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가장 더 쉽겠구나. 이게 봐요, 선생님들. 여기 보면 이게 5분음표, 이게 2분음표, 이게 뭐야? 4분음표죠. 자, 4분음표, 8분음표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은 음의 뭐야? 길고 무엇? 짧음.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의 길고 짧음을 몸으로 익혀봅시다. 그래서 제가 길고 짧음을 비워놨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걸 보기에 줘요. 이걸 보기에 주고 3, 4학년 음악가의 내용 요소, 음악 요소 중에서 무엇을 지도하고 싶습니까? 그럼 음의 무엇? 길고 짧음입니다. 이 리듬을 읽을 때 누구 걸 읽을까? 코다이의 리듬절 등등을 읽겠죠. 자, 이게 길고 짧음이란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송월송월사리 백은구술 얘는 선생님들 음에 뭐가 있습니까? 길고 짧음. 높이가 있어 없어? 있죠. 음의 높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봐. 노래에 맞춰 음의 무엇을 표현해 봅시다. 여기에 들어갈 음악 요소를 써라. 그럼 뭐라고 써? 높고 낮음. 이런 식으로 선생님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강론을 연결시켜보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1, 2월에 강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여기까지는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악은 공부하는 것들이고 또는 수학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부분에 선생님 수학적 지식의 특성에 뭐가 있었죠? 뭐 추상화, 형식화, 이상화, 귀납, 연역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으면 제가 주도 강론 뭐 하자? 함께 보자.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시험은 이게 교과서입니다. 선생님, 이 교과서를 주고 이거 봐. 평행사변형을 다른 도형으로 바꾸어 넓이 구하는 방법을 뭐해보아라? 알아보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잘라서 여기에 뭐 할까?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이 뭐가 돼버립니까? 그렇지. 직사각형이 되어버리죠. 그럼 떼서 다시 붙여봐. 그럼 뭐가 돼? 평행사변형이 되죠. 사고의 과정을 역으로 뭐해? 되돌아갔다. 이걸 뭐라 그러지? 가역적 사고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용고사는 이 교과서 장면을 주고 수학적 사고 중에 무엇입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가역적 사고. 교과서에는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육과정과 이걸 뭐 해야 돼? 접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론과 강론을 항상 뭐 해라? 접목을 시켜라 그 말이야. 접목을. 이런 맥락으로 선생님들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들 이제 각 교과별로 쭉 공부를 했겠죠. 자, 그럼 봐보세요. 선생님. 제가 교과별에 했을 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좀 전에 사회과의 목표 어떻게 했죠? 목표를 보니까
지식 기능 터도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1, 2월 달에 또 뭘 공부하냐면요. 교과별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쓰면 헷갈려 버립니다. 국어과의 목표, 수학과의 목표, 사회과의 목표 등등이 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할 일이 뭐냐면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테마별 뽀개기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나름대로 테마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교과 목표를 하겠습니다. 이 테마별 뽀개기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쭉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목표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렇게 해요. 약간 목표를 공부할 때 교과별 목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발생, 슬생, 즐거운 생활의 목표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사회, 도덕 모든 교과의 목표를 선생님 제시해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걸 막연히 공부할 게 아니라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국어과의 목표를 다 암기할 것인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국어는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국어나 영어과에서는 선생님들 대화를 하고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뭐가 중요할까? 글을 쓰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뭐가 중요해? 맥락이 중요해. 자, 그러면 국어는 이 의사소통의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국어는 다른 거에 비했을 때 복합 매체. 자, 매체라는 게 신설됐잖아. 2022에. 그럼 복합 자료라는 게 뭐냐? 이게 선생님들 국어과에서는 중요하구나. 이런 걸 떠오르는 거야. 이런 걸. 수학을 공부할 때는 1, 2, 3, 4 쭉 목표가 있는데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수학과의 목표는 각 역량을 설명해 놨구나. 역량과 연관지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선생님들 사회과의 목표 굉장히 길죠. 사회과의 목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1, 2, 3, 4번은 지식 이해고 5번은 기능 능력 6번은 가치 태도. 그래서 사회과는 무엇보다 기능 능력의 하위 요소를 암기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출제 방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도덕과가 목표가 있는데 도덕과의 목표를 공부할 때에는 도덕과 같은 경우는 목표의 요소, 우리가 도덕성을 판단할 때는 인지적 행동을 판단하는데 인지정의 행동의 세 측면의 이런 하위 요소 등등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각 교과를 모아놓고 전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야. 자, 국어는 뭐가 중요하더라? 의사소통의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고 복합 매체 자료라는 게 중요하고 수학은 뭐가 중요하더라? 하위 목표가 수학과의 역량과 접목이 되어 있구나라는 게 중요하고 사회과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로 되어 있는데 과정기능 있지? 과정기능, 기능력이 아니라 과정기능이지? 앞에 설명 잘못했구나. 과정기능으로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선생님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히 암기하지 말고 항상 기출을 같이 봐요. 그래서 교과 목표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쭉 이렇게 모아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이런 것들이야. 좀 전에 봤듯이 이거 2015 개정사회과의 기능 목표 중에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럼 이 기능이라는 것은 2022에 이제 뭐라고 할까? 과정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이게 뭐야? 문제 확인, 가설 결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결론 및 일반화, 탐구학습 때문에 탐구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건 봐봐 선생님들 선택, 대안, 결과의 측, 선택 및 행동 뭐가 될까? 의사, 결정력. 이게 사회과의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과 등을 보는 거야. 자, 국어과 봐봐. 국어과. 국어과는 뭐가 중요하더라?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 맥락. 쓰기 수업합니다. 우리 반을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자, 맥락과 관련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맥락. 독자가 누구예요? 독자. 맥락에 비추었을 때 독자가 없죠. 그럼 국어 내역은 의사소통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글을 읽을 독자가 빠져있구나. 그래서 우리 반을 소개하는 글을 다른 반 학생들에게 써봅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출과 같이 연결을 지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생님들 모든 교과를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교과별로 테마별을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월 달부터 6월까지 일주일에 하나씩 테마를 잡아서 쭉 선생님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중요한 건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출문제. 그러면 1, 2월 달 강의 기출, 이것도 1부터 6월까지 하는데요, 선생님들. 기출은, 자, 연도별을 기출로 쭉 공부하는데, 2001부터 2025까지 그 기출을 선생님 공부하는데요. 2001부터 2008은 기평 서술형이고, 2009부터 2011은 객관식 논술형입니다. 2013부터 2013, 2025는 기평 서술형. 그러니까 얘가 똑같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선생님들 2001부터 2025 다 봐야 되고 객관식 논술형 다 중요합니다. 기출은 선생님 무조건 중요해요. 그리고 기출에 제가 해설을 최대한 자세히 제시해서 해설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한 걸음 덜하는 걸 제시해서 이론과 강론을 확장시켰습니다. 자, 기출은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생님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기출문제 중에 선생님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 봐보세요. 선생님들.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자음을 모두 쓰라고 그랬죠. 받침소리 기억의 세 가지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겹받침의 발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이것들은 세 가지의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자, 이 문제가 올해 나왔어요. 이 문제가 기억, 디귿, 비입인데, 자, 교재는 선생님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 뒤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출제 포인트 분석하고 이제 1번부터 해설을 자세히 붙였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과거 객관식 기출문제 2009 객관식의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 보면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기억,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라고 해설 분명히 나와 있고 이 문제 읽고 읽기 그리고 극다, 극지라고 있죠,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억이니 뭐니 쭉 나와 있죠. 이게 올해 1번 문제하고 선생님 똑같아요. 그래서 기출은 분명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은 무조건 다 봐야 돼요,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볼까요? 자, 이게 선생님들 사회과 기출문제인데요.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하천의 흐름이 나와 있고 하천의 흐름은 산지분포 지형적 특징과 관련이 깊다라고 되어 있죠. 올해 문제 산지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잖아. B는 높고 A는 낮잖아, 선생님들. 즉 동쪽은 높고 자, 지형의 명칭 여기 봐봐, 선생님들. 니은, 디귿. 니은이 뭐냐면 니은이 지형의 특성, 디귿은 하천의 관계. 지형은 동고, 서조죠. 그럼 하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기 때문에 하천은 동에서 서로 흐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이 부분의 문제가 봅시다. 2017년도 A7번 문제 보십시오. A7번 문제에 보면 똑같았어요, 선생님들. 얘는 강의 흐름이고 얘는 뭐야? 산지의 형성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 1, 2 나타난 지형과 방해의 특징을 나타내서 니은을 한 문장으로 니은. 증거를 통해 강의 흐름 산지 분포. 그러면 지형의 특성을 방이니까 동고, 서조, 동쪽, 서쪽. 그러니까 동고, 서조의 지형 때문에 강이 동쪽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흐른다. 똑같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기출은 반복되니까 꼭 봐야 돼요. 이것도 1월 달부터 6월까지 1, 2월은 주로 교육과정 저도 총론 쪽 문제를 풀고 똑같은 문제인데 3부터 6월은 강론 쪽 문제를 쭉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들 기출 문제는 중등 기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 선생님들 중등 문제를 매년 선생님들 교재로 제시해서 쭉 풀었었거든요. 선생님 중등 기출 문제는 자 이게 보십시오. 자, 왜 보냐면 초등과 중등이 문제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시가 똑같고 자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올해 문제가 선생님들 이게 민하가 초등 문제입니다. 민하. 그럼 여기서 봐봐. 민하의 종류 그리고 주로 수묵 담채하로 그렸다. 옳지 않은 것 종류를 쓰라 그랬죠. 자, 이게 초등 문제. 요게 이렇게 가보면 민하 작품명. 이게 올해 초등 문제 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이게 책가도, 책거리야. 선생님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는 채색화 위주라 그랬죠. 여기는 뭐라 그랬으면 수묵, 담채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잖아, 선생님들. 자, 또 뒤에 보여드릴까요, 선생님들?
요게 올해 초등 음악과 문제입니다. 종묘 제리학의 쌤들 보태평 부분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죠. 올해 문제. 그리고 이 악보가 쌤들 제시되어 있죠. 그 드오라는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가하고나 악보 쌤들 가로를 세로로 뭐 할까? 바꿔주는 거야 쌤들. 그럼 이제 가에서 쌤들 여기도 봐봐 쌤들 사용하는 구호는 뭐다? 드오다. 나에서 사용하는 구호는 뭐다? 지오다. 아 그럼 이건 가하고 뭐에 관련 지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선생님 그리고 또 보십시오. 밑줄 친 리을에 해당되는 악기. 선율을 연주하는 타악기라고 있습니까? 이거 봐 이제. 그럼 중등 문제 봐봐 선생님들. 종묘제리학 선율을 연주하는 유율 타악기. 똑같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자 이렇듯 중등 문제가 선생님들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으로 중등 임용고사 기출 문제를 초등 임용을 위한 중등 기출 뽀개기 교재를 제시해서 이렇게 중등 문제를 선생님 제시합니다. 중등이 교육과정 문제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체육과 선생님들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봐보세요, 선생님들. 2002년 교수학습 방향에 근거해 써라. 2002년 평가방을 써라. 초등에 다 도움되겠죠. 자, 그래서 1, 2월 달에 이 중기뽀도 공부하는데 중기뽀나 테마별 뽀개기나 기출 뽀개기는 1부터 6월까지 꾸준히 할 겁니다. 이게 7월부터 하면 늦어요, 선생님, 중기뽀를. 왜 그러냐면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심화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중기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6월부터는 선생님들 지도서 강론 뽀개기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서 강론은 이제 1, 2월에는 뭘 했습니까? 1, 2월에는 이론했죠.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 등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3, 6월은 뭘 중심으로 할까요? 강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강론만 따로 공부하면 안 돼. 강론은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지대는 무엇? 성취 기준과 강론을 서로 뭐 할까? 접목을 시켜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선생님들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출문제 출제 방식에 함께 교재를 구성했는데 일단 이런 사회과를 예를 들면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사는 곳 성취 기준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주변 장소에서 경험과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장소감을 나누며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해설 나와 있죠. 심상지도 장소감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렇게 교육과정이 나와 있으면 이제 강론에서 뭘 찾아야 돼? 장소감이란 말이 있고 여기 뭐야? 경험과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라. 글, 그림 또는 무슨 지도? 심상지도. 자, 그러면 교과서를 봐야 돼. 교과서.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렸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렸잖아. 이게 무슨 지도야? 심상지도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뭘 느껴라? 장소감. 그럼 심상지도를 서로 동일한 장소에 대한 심상지도가 달라요. 달라. 왜 동일한 장소에 대한 심상지도가 다를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뭘까요? 장소감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장소감. 그러면 심상지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알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뭘 느낄 수 있다? 장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과 강론을 접목시키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모든 과목을 선생님들 저는 다 이런 형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론도 마찬가지야. 강론도 강론과 관련된 이게 3학년 1단원이거든요. 1단원과 관련된 1단원 끝났으면 기출문제를 또 모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출 자체가 연도별보다는 테마별 형태를 띠겠죠. 우리가 사는 것과 연관된 기출문제. 그리고 여기에 또 뭐 하냐면 중등 기출문제도 같이 연결을 지어서 같이 항상 강론도 문제와 서로 접목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등문제, 중등문제 같이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이게 3부터 6월까지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1부터 6월까지 공부했을 때 이론과 강론 기출이 끝났죠. 그럼 이제 7, 8월에 할 일이 뭘까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걸 저는 이제 올해 강의부터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족보 뽀개기라는 걸 선생님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첫 페이지에 차례가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국어니까 듣기 말하기 족보가 있고 쓰기의 족보가 있고 읽기의 족보가 있고 문법의 족보가 있고 뭐 문학의 족보가 있고 매체의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족보학에 관련된 이제 페이지가 쭉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론, 강론이 이제 총 정리가 선생님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선생님 왜 선생님들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페이지 옆에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올해 이게 출제가 되었지, 이게 출제가 됐지, 올해 가치 태도 용어에서 효능감이 출제가 되었지, 이걸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가 다 끝나고 체크리스트 활용하세요. 체크리스트로. 뭐냐면 예를 들면 말 차례 순서 교대의 원리에는 뭐가 있고 대화의 원리에는 뭐가 있고 맞장구치기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체크리스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중요한 건 이제 기출을 좀 더 확대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은 뭐 했냐면 초등과 중등을 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했냐면 초등, 중등의 초특, 그 다음에 유치원 임용고사 기출까지 반복 심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출이 선생님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오는 거야. 족보 뭐 1번, 2번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요. 6번, 7번 뭐 맞장구치기 쭉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이렇게 기출 문제는 초등 문제고, 자 이건 초특 기출 문제 이제 기출이 추가되겠죠. 초특, 또 초특,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등 기출. 듣기 말하기에 관련된 기출을 이제 테마별로 다 모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뭐까지? 유아 기출까지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보고도 선생님들 충분히 책을에는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가장 뭐 할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7, 8월 달에 공부하면서 수업은 다 금토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1부터 8월까지는 다 금토입니다. 그럼 이제 금토 10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출 풀면서 7, 8월 달에 제가 뭐 하냐면 기본보라고 기출 변형 뽀객이 있어요, 없어요? 교과별로 매주 기출 변형 뽀객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매주 시험 봅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7, 8월 달에 과목별만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봅니다. 7, 8월 달부터 선생님들. 모의고사 제가 좀 빨리 시작합니다. 7, 8월 달에 모의고사 10주간 총 10회를 실시합니다. 그럼 이제 교과별로도 보고 그 다음에 뭘로도 볼까요, 선생님들? 실전 모의고사 10회를 이렇게 쭉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전력이 필요하니까 써봐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0주가 지납니다. 10주가.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되겠죠. 이제 9월 달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9월 달은 교직논술,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5회 정도 실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출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력을 길러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올해 여기서 굉장히 선생님 시험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하고 저의 시각으로 많이 이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에도 교대 모의고사를 봅니다. 즉, 각 교대에서 교대 모고를 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문제들이 많겠죠. 그럼 저는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가, 출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뭐냐면 저는 학원 강사 때문에 제 나름대로 시각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 나름의 시각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각 대학별 교수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가, 어디에서 출제했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교대, 모고, 과목별 족보를 해가지고 2주간 최종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국어면 학급회의, 원탁회의 다 교대 선생님들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자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1년 강의의 커리큘럼이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 2월이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론 뽀개기, 그 다음에 무엇, 기출 뽀개기, 테마별, 중기법. 다소 선생님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기출 뽀개기, 그 다음에 중등 기출 뽀개기, 테마별 뽀개기는 1월 달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쭉 강의가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3, 6월, 1, 2월은 이론 관련된 기출, 3, 6월은 강론 관련된 기출이에요. 자, 그리고 7, 8월에는 뭐 하더라? 초등, 중등, 유치원, 초특 기출 문제의 이론 강론을 총정리한 족보 포개기, 그 다음에 기출 변형 포개기 실전 모의고사 10회, 그리고 9월 달에는 교직 논술을 바탕으로 한 실제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5회 실시하고, 마지막 교대 모고 족보 포개기를 통해서 1년간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상 초등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학년도 초등 특수 임용 관련 설명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교육과정 공부하는 방법은 방금 전 시간에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은 초등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공부합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도 특수교육학 관련 부분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은 초등교육과정 지도서 강론과 관련된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내용을 주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초등교육과정에 이제 국어, 수학, 사회과학 쭉 공부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특수교육과정을 선생님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을 공부를 할 때 어떤 건 제가 초등교육과정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과를 국어과. 국어는 선생님들 뭘 먼저 하냐면 초등교육과정 국어를 먼저 합니다. 자, 근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등 했을 때, 예를 들면 음악과를 공부할 때는 초과정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본교육과정을 먼저 합니다. 왜? 최근 임용고사는요, 체육이나 음악, 미술, 특히 음악, 미술은 초등교육과정이 아닌 기본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이랬을 때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본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강론을 섞어서 선생님들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수교육과정도 1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초과정 공부하면서 이론 공부할 때 이제 특수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지도서 강론반, 강론을 공부할 때 이제 뭘 공부할까요? 강론 공부할 때 특수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강론을 결합해서 선생님들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초등교육과정도 테마별 보기가 있었죠. 그러면 초등 특수 임용고사를 대비해서도 테마별 뽀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뽀개기가 있습니다. 초과정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들 중기뽀를 했지만 초등 특수에서는 중기뽀는 하지 않습니다. 초등 특수는 테마별 뽀개기가 기출 뽀개기, 그 다음에 이론 뽀개기입니다. 단 7, 8월 달에 공부할 때 국수사과는 초과정과 동일하게 이제 중등기출, 초등기출, 유아기출, 초등특수기출을 같이 접목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제가 일부러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국수사과는 왜 선생님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해야 되냐면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초등특수는 별도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초등특수에 맞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테마별 뽀개기도 초등교육과정 테마별 뽀개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어디까지 정리해놨냐면, 자, 초과정 국어가 있겠죠. 그러면 공통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 기본 국어가 있겠지. 그걸 선생님들 같이 역량이면 역량, 내체표면 내체표 같이 선생님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테마별 뽀개기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테마별 뽀개기 내용은 초등 테마별보다 초등 특수가 좀 더 내용이 많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음악을 바탕으로 초등 특수는 어떻게 특수에 맞게 공부하는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초등 교육과정을 공부하는데, 이제 초등을 공부할 때 초등 교사 시험과 특수자 시험이 완전히 선생님들 반이 분리가 돼서 매주 일요일 날 선생님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그러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선생님들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자, 일단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얘도
기출 분석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출 보면 선생님들 여기 보면 2025학년도, 23학년도, 20학년도 즉 무슨 말이냐면요. 국수사과는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지만 나머지는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는 다 해야 돼요. 올해 음악이 있으면 3점입니다. 3점. 3점짜리 문제인데요. 다장조의 음계학 음악 요소 묻는 문제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3점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 배분을 못해서 못 본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자, 그럼 이제 주로 뭐 내용 영역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면 뭐 느닷없이 뭐 4점짜리 문제가 나와 있고 뭐 오스티나토, 트레몰로, 창부, 타령, 토리, 메다리 매기고 받는 형식이라고 등등의 용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선생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이 당시의 문제는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점에서 3점, 많게는 아니면 1, 2점 정도로 초등 특수만 별도로 출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본 음악 선행학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건 1, 2월이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면 선생님들 강론 공부할 때 할 겁니다. 강론 공부.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1부터 6월까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이제 박자, 지위도 있고 선생님들 뭐 그 밑에 또 그 뒤에 항상 기출 같이 봐야 돼.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기출. 또 그 뒤에 변박자도 나와 있고 또 봅시다. 여기 봐. 음표, 심표, 코다이의 리듬절, 또 코다이의 손기호 등등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빠르기, 샘여림 이렇게 나와 있고 조표, 붙임줄, 이음줄 이런 내용들 쭉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악, 기호, 스타카토가 뭐냐라고 선생님들 되어 있죠.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 봐봐, 선생님들 이제 음의 높고 낮음, 차례가기 무엇? 뛰어가기. 음의 높고 낮음 초과정에서 봤었죠? 차례가기, 뛰어가기. 그다음에 뭐 동용, 진행, 가락, 오스티나토 쭉 넘겼을 때 뭐 형식도 있고요. 또 어디 보냐면 뭐 여기 돌림노래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선생님들 음이름, 개이름 있고 다장조라고 있어요, 없어요? 다장조라고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다장절. 그리고 선생님들 다장조에 음계라고 되어 있고 미파, 시도는 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요 교재는 올해 교재 그대로 지금 제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음악은 이렇게 앞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뭐가 나와 있냐면 즉 그러니까 음악은 40페이지까지가 뭐냐면 뭐 이런 거 뭐 장애를 위한 교수 전략 이런 것들 음악과 지도서 총론을 선생님들 쭉 정리한 거 기본 음악과 교육과정 있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뭐냐면 이제 2022 개정 기본 음악과 교육과정 나와 있죠. 그럼 이제 1, 2월은 이걸 공부합니다. 기본 음악과 교육과정. 그리고 여기 보면 2015 개정 기본교육과정, 2022 개정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지도서 총론을 제가 참고한 게 아니라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을 볼 때 개정에 중점이 필요하고 뭐가 뭘로 바뀌었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5와 2025를 같이 제시해서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서 영역도 바뀌었구나 역량도 바뀌었구나.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1번이야. 기본 공부할 때는 역량 바뀐 거 영역 바뀐 거. 자 그리고 음악은 선생님들 초등이든 초특이든 선생님들 뭐가 중요합니까? 음악 내용 요소가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제 봐. 기본교육과정을 봤더니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들. 박, 가락, 샘여림, 빠르기, 리듬, 장단, 가락, 샘여림, 빠르기. 타악기 봐봐. 선율 타악기, 무선율 타악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지도서 강론에서 뭘 공부해야 돼? 리듬, 장단, 가락, 셈여림, 빠르기란 말이야, 선생님들. 그럼 리듬은 뭘 말해요? 리듬은 박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박자. 그럼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야. 장단은 자진몰이, 세마치, 국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초등 특수는 뭘까요? 자진몰이 장단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가야 돼. 그 기준이 뭐냐면 성취기준 파트야. 그럼 성취기준에 보면 여기 봐봐, 선생님들. 2박자, 3박자란 말, 높이가 같은 의미 있고 뭐가 있을까? 다름. 그럼 음의 높고 뭐야? 낮음을 말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 높고 낮음. 이게 뭐일까? 높고 낮음.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생각하면 될까요, 선생님들? 그렇지. 개 이름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박자 셈여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여기 보면 선생님들 전공과 관련지어서 여기 보면 뭐 스캐닝 기법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특수 교육학이니까 제가 하는 분야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거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합니다. 가락에는 동형 진행 가락, 차례가기, 뛰어가기 가락 이런 식으로 초과정 강론 내용을 선생님들 제가 쭉 정리합니다. 그러면 통합형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스캐닝 기법 관련된 특수 교육학 문제가 나오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5점짜리 문제라면 1점, 2점이 교육과정 문제, 지도서, 강론 문제와 서로 접목이 돼서 선생님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 봐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실로폰, 핸드벨, 터치벨, 선율 타악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강론 공부할 때 이런 악기들은 뭐 해야 돼?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또 선생님들. 나와 있네. 자진몰이, 세마치. 그럼 이제 자진몰이, 세마치, 국거리, 중중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등 특수는 자진몰이 중심의 세마치 이 두 가지 중심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고 짧은 뭐 기억나세요, 선생님들?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의 관계성. 그 다음에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음의 높고 낮음, 세게, 여리게, 높고 낮음은 개 이름을 말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밑줄을 제가 추가해 놓은 것들이야. 같이 선생님들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1, 2월에 쭉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선생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하고 할 일이 뭐냐면 방금 봤던 내용과 관련된 강론 내용을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여기 선생님들 박자라고 있으면 방금 교육과정에 뭐가 있었지? 리듬. 그럼 리듬을 공부할 때는 뭘 공부해야 되지? 박자를 공부하는 거야. 그럼 박자라는 것은 선생님들 뭐가 일정한 삼여림이 형태를 띠는 거야. 박자. 강약, 강량약, 강약, 중강약 등등등 선생님들 이게 그럼 박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지휘가 나와야지. 지휘. 그래서 박자와 지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이제 저하고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음악 초등처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선생님들 음악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지금 차례가기, 뛰어가기, 잠자리 나와 있고 가락 나와 있잖아. 가락.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차례가기, 뛰어가기는 도미 솔도 이런 건 뛰어간다 쓰면 그 말이던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선생님들 지금 제가 뭐 제시해놨습니까? 다장조의 음계 그래가지고 얘는 검정색 음반이 있어 없어? 건반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선생님들? 미파하고 시도는 반은 맞습니까?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뭐야? 개 이름이라고 적혀야 돼. 개 이름. 그럼 이게 점점 높아진단 말이야, 선생님들. 자, 그리고 올해 문제 한번 볼까 해서 올해 3점짜리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올해 3점짜리 문제. 정말 점수를 선생님들 주기 위한 문제 봤죠? 자, 올해 문제 볼까요? 담임 특수교사가 음악 수업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음악 공개 수업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장조의 음계, 음높이 표현하기.
여기 나와 있네, 선생님들. 다장조의 음계가 뭘 표현한다? 음높이를 표현한다, 음높이. 그럼 다장조의 음계로 선생님들 지금 도롱뇽 노래를 제시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들어보세요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뭐죠? 개이름이지, 개이름. 개이름. 도레미송 봐봐, 선생님들. 도레미파솔라시 도시라 솔파 미레. 다 이것도 뭐야? 개이름이잖아, 선생님들. 그러니까 개이름, 가사가 뭐로 되어 있어요? 개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의 높고 낮음을 지도할 수 있어, 음높이를 지도할 수 있잖아, 선생님들. 그러니까 문제 봐봐. 니은의 이유를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 요소에는 뭐가 있어, 선생님들? 음의 높고 낮음 있잖아, 선생님들. 또는 개이름 있어, 없어? 있죠. 다장조의 음계를 도레미솔, 이것은 다장조의 음계를 지도하는데 좋은 것 같다. 이걸 쓰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음악 요소를 미칠 니은의 이유. 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 뭐가? 개이름. 그쵸? 그러니까 노랫말이 뭐로 되어 있으니까? 개이름. 또는 가사가 뭐로 되어 있으니까? 개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에 높고 낮음을 지도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또 디귿. 비에서 비출침. 비 뭐야, 선생님들? 지금 디귿. 아, 여기 반음 관계까지 뭐 한다? 지도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그럼 요것과 선생님들 관련 주택 건반 반음 이거 3, 4번하고 미파 그 다음에 무엇? 시도 3, 4 그 다음에 7, 8 써주면 되겠죠, 선생님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자, 그리고 밑줄줄 리을. 계단 실로폰 같은 악기는 높낮이를 지도하기 효과적이더라. 신체를 향한 높이를 표현하거나 악기를 향할 수도 있더라. 이게 왜 이 계단이 선생님들 효과적입니까? 시각적으로 높고 낮음을 보여줘, 안 보여줘? 도레미파솔 때 보여줄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래서 음높이를 어떻게 제시했다?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아주 선생님들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초등 특수에서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초과정의 강론 내용을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선생님들 기본적인 걸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고 특수만 별도로 문제가 출제할 때는 굉장히 선생님들 어렵지 않은 형태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거야, 선생님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국수, 사가 또는 이런 음악, 미술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초과정 1, 2학년이나 3, 4종, 5, 6보다는 1, 2, 3, 4와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그게 기본교육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월까지 선생님들 공부하고 7, 8월은 족보보기를 초과정처럼 합니다. 근데 국수사가는 초과정과 동일하고 나머지는 특수는 별도로 구성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교과별 모의고사도 보고 기출변형 교과별 그 다음에 실점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은 교대 모고 족보 뽀개기를 바탕으로 이제 최종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초등 특수교사 임용고사가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